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강재입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 취임 이후에 첫 한미 양국 외교 국방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 한미 동맹을 강조했는데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한미 동맹을 두고서 철통같이 단단하며 관계의 깊이는 그 이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 한편 전날에 이어 오늘도 북한과 중국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특히 중국을 두고 이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중국의 약속을 일관되게 어겼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반민주주의적인 행동에 대항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우리에게는 모두 중요한 나라죠.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국익과 생존의 차원에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 우리가 취해야 할 전략 제대로 마련해야겠습니다. 3월 18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비즈니스 신세계로 가는 길 알려줘. 구리도시공사가 민관합동사업으로 선보이는 지식산업센터 휴벨라인으로 안내합니다. 경춘선 별내역 8호선 연장부와 GTX B노선 추진해 트리플 역세권 전층 층고 6m라며. 자, 성공 향해 출발. 시공 신세계건설 문의 1544-6008. 무공해 고원에서 자란 프리미엄 돼지고기. 고고고 고원돈 고기는 고원돈 육즙 가득 고원돈 암돼지 맛있다. 고고고 고원돈 고기는 고원돈 부드러운 고원돈 암돼지 무공해 고원에서 자란 프리미엄 고원돈 암돼지.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남북경제협력의 허브 파주 센트럴밸리, 파주시 대규모 희망 프로젝트 중 1단계 파주 센트럴밸리. 역세권의 프리미엄이 더해진 세대를 이어갈 미래 가치가 완성되는 곳. 사업용지 분양 문의 1522-0844. 시공 현대 엔지니어링. 3월 18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내용 소개해드릴게요. 1부에서는 경제 이슈 짚어보는 시간이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하는 이인철의 시사경제 준비가 돼 있습니다. 2부 이슈 오늘에선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대해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그리고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하는 시간, 김성수의 세상 읽기 이어가겠습니다. 라디오는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요, 안동 MBC 플러스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인철의 시사경제, 경제 이슈 쉽게 짚어보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통계청이 어제 고용 동향을 발표해서 이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죠. 지난달 취업자 수, 코로나19 장기화 영향으로 12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핥히고 간 상처 그대로 일자리 감소세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통계청의 2월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47만 3천 명 줄었습니다. 네. 이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됐던 지난 3월 이후 취업자 수 감소세가 1년째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우리가 이제 어렵다라고 이제 입에 달고 사는 IMF 당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16개월 연속 일자리가 줄어들었는데 그 이후에 최장 기록입니다. 연령대별로 보게 되면 청년층의 경우에는 지금 구직 활동을 포기하거나 체념한 경우까지 포함한 체감 실업률이 26.8%입니다. 네. 2월 기준으로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래 가장 높은데요. 반면에 이제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21만 2천 명이나 늘었는데 네. 60대는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소 완화가 됐죠, 지난달. 네. 그러면서 이제 정부가 공공일자리 사업을 재개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이러다 보니까 업종별로 보게 되면 정부 재정이 투입된 보건복지 일자리가 9만 1,000명 늘었고, 공공행정 부분의 일자리가 소폭 늘어난 것을 제외하게 되면
코로나 사태로 소비 위축에 직격탄을 맞은 숙박 음식점업 23만여 명 넘게, 또 도소매업도 19만 4천여 명 일자리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0세 이상 취업자가 증가한 건 그래도 다행이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번 고용 동향을 보고요. 고용 충격이 진정되고 있다는 해석이 있는가 하면 12개월 연속 최장 감소라서 심각하다고 보는 입장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일자리는 사실 고용의 후행성 지표입니다. 네. 정부의 재정 투입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좀 어렵고요. 민간 기업들이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지금 민간 기업들이 올해 사업 계획에서 이제 인력 채용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느냐,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마른 수건도 짜고 있고 현재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물론 뭐 일부 이제 이 비대면 업종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코로나19 국면에서 우리의 이제 든든한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오히려 일자리 감소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서 아마 IMF 외환위기 당시 기록 16개월 연속 일자리 감소세가 이번에 코로나19가 이제 경신할 가능성은 더 커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고용률은 좀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이제 고용률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일단 백신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경기가 정말 바닥을 치고 좋아지고 있구나라고 체감을 해야 하는데요. 네. 아직 이제 경기 회복을 체감하기는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여성 고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인 걸로 나타났다고요? 그렇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이제 OECD의 여성 고용 지표를 분석해 보니 한국의 여성 고용률이 2019년 기준 57.8%에 그쳤습니다. 네. OECD 37개 회원국 가운데 31위로 조사가 됐는데요. 한국 여성들의 고용률을 좀 이 추세를 보니까 20대까지는 증가합니다. 근데 30대에 들어서 많이 대폭 감소하고요. 네. 40대 후반에 회복됐다가 50대 이후에 다시 감소하는 전형적인 알파벳 M자형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주요 선진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G5 국가들,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의 평균 여성 고용률은 20대부터 40대까지 증가 추세가 계속 이어집니다. 네. 그러다가 50대 들어서 감소하는 이른바 이제 포물선형으로 안정적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건데요. 우리는 이제 경단녀라고 하죠. 30대 접어들면서 경력이 단절된 한국 여성이 무려 32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얘기는 뭐냐? 15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의 경우에는 이 경제활동 참가가 쉽지 않다. 육아와 가사 부담이 대단히 크다라는 건데요. 네. 사실 우리나라 여성들의 학력 수준이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탑일 겁니다. 이런 여성들이 지금 노동시장에서 간접적으로 방출되는 경력 단절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걸 막기 위해서 뭐 보육시설을 늘리고 뭐 육아휴직을 활성화하는 등의 뭐 지원도 필요합니다만, 오히려 이제 원하는 시간만큼만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와 같은 유연한 근로제 환경 조성도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학력은 그렇게 높은데 전 세계적으로 봐도 35세에서 39세 경력이 쌓여서 직장에서 주요 위치를 차지하는 연령일 때 딱 직장을 그만둔다는 거잖아요. 기업이나 국가적으로도 참 큰 손실이 아닌가 싶은데 선택적 근로시간제 같은 제도가 더 확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식시장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 지난주 SK 바이오사이언스 일반 공모주 청약이 큰 이슈였잖아요. 상장 첫날 이게 얼마나 오를까 기대를 모았는데 역시나 상한가를 찍었네요. 그렇습니다. 이른바 따상을 기록하면서 화려하게 신고식을 마쳤습니다. 네. 개장하자마자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미 뭐 예고됐습니다. 장외시장에서 20만 원 선에 거래가 됐었기 때문에 공모가가 6만 5천 원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인 13만 원으로 시초가를 형성했고요. 개장하자마자 바로 30% 올랐습니다. 이러니까 종가가 16만 9천 원입니다. 네. 한 주 6만 5천 원을 받았다면 16만 9천 원. 오늘 하루 새 10만 원 가까이 이제 수익률이 나왔다는 얘기인데요. 네.
이러다 보니까 단숨에 시가총액 순위가 28위로 껑충 뛰었고요. 또 특히나 이제 이 투자자들은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오늘만 상한가가 아니라 내일도 상한가를 이어가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정말 큽니다. 과거에 지난해였죠. 지난해 이제 따상으로 증시에 입성했던 SK 바이오팜스가 3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한 바가 있고요. 또 그 카카오 게임즈 역시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런 학습 효과로 상한가 기록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매도 타이밍 잡기가 상당히 좀 쉽지만은 않아서 이제 언제가 최고 고점일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소장님은 이거 청약 안 하셨다고 했잖아요. 아니, 저는 청약하지 않았습니다. 후회는 안 하세요?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공모주 첫날 성적이 상장 당일 이 시장 분위기에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하던데 이게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하고도 어느 정도 좀 영향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가장 큰 증시의 변수가 뭐냐? 시중금리입니다. 시중금리가 이제 신압으로 조금씩 오르고 있어서 걱정인데 특히 전 세계 금리의 기준은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인데요. 이게 지난해 3월 0.4% 수준이었는데 지금 1.6%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연준은 2023년까지는 현재 완화적인 통화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라고 밝히고 있고 또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6.5% 물론 지난해 워낙 안 좋았으니까 이 기저 의견을 반영했을 경우 6% 넘는 성장을 자신하고 있어서 과연 이제 연준의 의지대로 장기 금리까지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어갈지 아니면 시중 금리가 더 뛰어서 이런 달러로 또 시중의 위험자산에서 돈을 빼고 안전자산으로 움직일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앞으로가 중요한 거니까 지켜봐야겠네요. 최근에 독일 자동차 기업 폭스바겐이 전기차 핵심 부품 배터리를 작체 생산하겠다고 하면서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비상이 걸렸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전기차 시장에서 1위는 테슬라고요. 세계 2위 전기차 업체가 독일의 폭스바겐입니다. 근데 이 폭스바겐이 한국 배터리 기업들에게 가장 큰 고객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폭스바겐이 이제 새로운 전략을 발표하면서 앞으로는 배터리를 자체 생산하겠다는 겁니다. 배터리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파우치형, 원통형, 각형이 있는데 우리 LG, SK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파우치형으로 폭스바겐에 납품해 왔는데 그런데 폭스바겐은 앞으로는 파우치형 대신에 각형 배터리를 직접 만들어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왜 이런 계획을 했느냐? 이 중국을 겨냥했다라는 분석입니다. 폭스바겐이 가장 큰 시장으로 보고 있는 게 중국인데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는 이 중국 업체들이 각형을 이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형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보조금 혜택을 몰아주고 있기 때문에 폭스바겐이 중국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기업들은 그리고 이 시장에서 1위, 2위가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그리고 일본 업체들인데요. 상당히 이 폭스바겐의 결정에 대해서 이제 충격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폭스바겐이 중국의 눈치를 보고 이제는 파우치형이 아니라 각형으로 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국내 배터리 업체들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었잖아요. 지금도 좀 안 좋은데 개인 투자자들은 근데 이때 적극적으로 또 사들이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 중요한 고객이 떨어져 나갈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어제까지 LG화학, SK이노베이션의 주가가 이틀 연속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소폭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구심은 남는데요. 사실 세계 배터리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올해 예상 물량만 지난해에 비해서 거의 10배 가까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추산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보면 폭스바겐뿐만이 아니라 테슬라 역시 배터리 전기차의 거의 한 절반 가까이가 배터리 가격인데 배터리 제조에 직접 뛰어들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 업체들이 시장을 선도한다 하더라도 계속 이제 이 시장 1위를 고수할 수 있느냐 이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또 이런 와중에 LG와 SK는 특허 침해 보상 문제를 놓고 지금 서로 이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주가가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는데요. 어제 그제 배터리 업체들의 주가 LG 에너지 솔루션의 모기업인 LG화학 그리고 LG화학뿐만 아니라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순매수, 개인들의 순매수 1위 이 3위 종목에 다 포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물론 이번에도 개인 투자자들의 승리로 끝날지 아니면 이번만큼은 또 시장에 또 개인 투자자들이 또 실패할지 여부를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근데 이게 각형하고 파우치형을 배터리를 제작하다가 각형으로 바꾸는 건 어려운 건가요? 글쎄요, 이 기술적인 문제여서 네. 상당히 이제 투자를 요하는 부분이고 네. 어떤 게 더 낫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용량과 관련해서. 다만 네. 중국 정부는 이제 자국산 부품업체를 좀 장려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그 타입으로 쓰는 겁니다. 네. 근데 중국 시장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런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를 좀 퇴출시키고 이제 자동차 문화를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네. 뭐 이런 트렌드가 이제 중국이 표준이냐 이걸 또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려운 기술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이 각형으로 생산한다 하더라도 네. 이 폭스바겐은 우리 업체보다는 같은 가격, 같은 메이커면 중국산을 쓸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업체들은 타격이 불가피한 거고요. 알겠습니다. 또 국내 3위 온라인 유통업체인 이베이 코리아가 매물로 나왔는데 인수 경쟁이 아주 치열하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몸값만 5조 원대로 추산이 되는데요. 올해 상반기 M&A 시장의 최대어입니다. 이베이 코리아가 어제 예비 입찰을 마지막으로 했는데 예비 입찰에 지금 롯데, 네. 이마트, SK텔레콤 그리고 사모펀드인 MBK 파트너스 등이 참여한 겁니다. 네. 다만 이제 유력한 인수 후보로 거론됐던 카카오가 불참을 했는데요. 카카오는 굉장히 적극적이다 갑자기 이제 입찰하지 않았는데 이게 과연 시너지를 낼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인수 희망가 5조 원대 대비 기대 효과가 너무 크지 않다라는 점을 꼽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지마켓과 옥션을 보유한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 합병하게 되면 빅3로 이제 떠오르게 됩니다. 이베이 코리아가 지난해 거래액만 20조 원이고요. 네. 시장 점유율이 지금 12%입니다. 1인 네이버가 시장 점유율 17%, 쿠팡이 13%이기 때문에 이베이 코리아가 어떤 기업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기존 유통업체들의 어떤 판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여민수 카카오 대표하고 이베이 코리아 고위 관계자가 회동을 가졌다는 사실까지 알려져서 카카오가 참여하는 게 뭐 기정사실화되었는데 이게 갑자기 불참을 했잖아요. 이유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은 업계에서는 지금 카카오의 경우에는 SNS 기반으로 한 관계형 이제 이커머스 시장을 지향을 하고 있고, 네. 근데 이제 오픈마켓인 이베이 경우에는 가격입니다. 가격 경쟁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합친다고 하더라도 이런 플랫폼을 합친다고 하더라도 시너지를 내기는 좀 쉽지 않다라는 점을 이제 카카오가 인식했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예비 입찰은 굉장히 흥행을 했는데 이게 본 입찰 흥행까지는 꼭 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지금 몸값만 5조 원대고요. 그리고 이제 쿠팡이 굉장히 국내 유통업체들의 몸값을 좀 부풀려 놓은 역할을 했고, 그리고 이제 국내 업체들이 아무리 이제 이 내수 시장, 한국 이커머스 시장이 뭐 지금은 세계 5위지만 앞으로 3위 수준으로 이제 발돋움한다 하더라도 국내에서는 아직은 이제 춘추 전국 시대 치킨 게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고 이 와중에 대형 업체들의 몸집 불리기 그리고 중소형 업체들의 퇴출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조정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사경제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고요. 라디오 오늘 2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영화보다 더 감동적인 신이 있습니다. 코로나 최전선 의료진의 영웅신. 발코니로 떠나는 우리 가족 여행신. 선생님은 못 만나도 집에서 열심인 열공신. 국민 여러분께서 만들어낸 감동적인 신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가 기다려온 백신으로 해피엔딩 신을 보여줄 차례.
우리가 함께 만든 최고의 신들이 있어 대한민국은 반드시 코로나19를 이겨낼 것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Radio 100.1 MBC 라디오. 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둘러싼 논란 계속되고 있죠. 최근에 안동 예천이 지역구인 김형동 국회의원이 이 문제에 관한 소신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연결해서 입장 자세히 들어보죠.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안동 예천 김형동입니다. 네, 굉장히 오랜만에 연결인데 근황도 궁금하고요. 예, 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먼저 전해주시죠. 예, 벌써 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제가 지역에 다녀보니까 벌써 뭐 밭갈이부터 다 해놓으셨던데요. 하여튼 올해 봄에도 올해도 풍년을 기원하고 특히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 너무 어려우신데 극복하는데 함께 하겠다고 꼭 약속드립니다. 예. 네, 요즘도 바쁘게 지내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예결이 지금 추경 심사 중에 있습니다. 네. 대구 경북 행정통합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공론화위원회에서 기본계획 초안 발표하고 권역별 토론회도 개최하면서 의견을 모으고 있어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최근 대구 경북 출신 TK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이 문제에 관한 견해를 또 밝히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어떤 의견인지 먼저 좀 밝혀주시죠.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반대 의견이고요. 네. 조금 유보해서 이 논의를 말씀을 드려도 지금 이 단계에서 이 얘기를 해야 되느냐. 어떤 의제가 지금 적절하지 않다 시기적으로 봐서도 네. 뭐 그런 취지의 의견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 반대하고 시기도 그렇지만 뭐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한다고 해서 지금 겪고 있는 인구 감소나 낮은 경쟁력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진 않는다는 입장이신 거죠? 매우 중요한 지적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대구 경북을 통합해야 된다는 원래 목적이라 그럴까요? 두 분 지사님하고 시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 대구 경북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발전시켜야 된다. 뭐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네. 거꾸로 얘기하면 행정통합이 곧 지역 발전에 이어지는 그런 견인차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할 때가 됐다. 다시 말해서 다른 대안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뭐 정치 일정을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정치적 일정을 쭉 놔두고 있는데 네. 지역에서 힘을 하나로 모아야 된다 그런 말씀도 드렸고요. 조금 더 지역 간에 대구 경북 간에 만약에 통합이 된다 그러면 아마 대구가 상당 부분 그 블랙홀처럼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까지 밝혔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역의 시기라고 하셨는데 그 중요한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구 경북이 이른바 보수의 중심이고 지역 정치를 이끌어가는 핵심인데 네. 우리 대구 경북이 정치 이슈로 하나로 뭉쳐서 가야 된다. 어떻게 보면 대구 경북이라는 이 새로운 아젠다가 네. 뭐 지금 보여주는 것처럼 지역 갈등의 요소를 안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현재 논의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보수를 뭉쳐도 힘들 판에 그 대구 경북 행정통합 이슈로 뭐 이거는 네. 특정 그 정파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구 경북이 모든 정파나 모든 이해 세력이 함께 힘을 모아야 단결해서 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것이지 벌써부터 좀 삐그덕하는 소리가 난다는 것은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소기의 목적과는 거리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 의원님께서는 지난해 10월이었죠.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때도 대구 경북 행정통합은 지방 분권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면서 통합 예, 추진 그렇습니다. 비판을 하셨는데 지금 이철우 경북도지사나 권영진 대구시장이 행정통합을 좀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중진들이라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것도 쉽지 않으셨을 것 같고요. 갈등이나 마찰은 없었을지 좀 걱정이 되기도 한데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네. 이철우 지사님하고도 수시로 소통하고 있고요. 네. 당연히 또 권영기 시장님도 우리 고향 안동 선배님이지 않겠습니까? 네. 네, 당이 중심이 돼서 대구 경북의 발전을 이끌어 가야 된다. 그 기본적인 선이나 목적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견이 없습니다. 다양한 네. 말씀들이 오가고 있고요. 또 지역을 대표하는 대구 경북을 대표하는 의원님들도 어떤 분들은 찬성을 하고 어떤 분은 또 반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그 의견도 자유롭게 논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찬성하고 반대하는 거는 각각의 입장이니까 충분히 의견 표명을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공식적으로 이제 기자회견을 한 건 있습니다만 네. 지역에 아마 다양한 지상이나 채널을 통해서 대구에 계신 의원님들이나 경북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여러저러 의견을 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10월 국감 때 행정통합을 얘기하시면서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를 예로 드시기도 했잖아요.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되면 대구와 상충하는 문제가 발생할 때 경북 도민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네네. 대구 경북 통합의 문제와 다양한 지역이 갖고 있는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른바 자원을 분할하고 배분하고 사용하는, 그리고 대구 시민은 물론 경북 도민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이냐와 관련돼서 통합이 곧 어떻게 보면은 답이 아니고 또 하나의 갈등을 만들어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런 예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대구 경북 행정통합 반대하는 분들에서는 여러 가지 입장이 있지만요. 또 북부권에서는 아무래도 이 도청 문제가 클 것 같아요. 도청이 안동으로 옮겨온 의미가 퇴색하고 신도시 활성화에는 분명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이유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경상북도 도청을 안동이나 경북 북부 쪽에 옮긴 것은 결국은 지역 균형 발전의 어떤 하나의 과정으로서 도청을 이전했는 걸로 다 도민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유독 안동과 예천, 경북 북부 지역만의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도청으로 옮길 때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저러한 공약사항이 있었고 기반 조성이나 공기업 유치에, 공공기관 유치에 대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안동 예천이나 경북 북부에 계시는 많은 주민들은 그런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는데, 다시 말해서 도청 이전 자체가 완료됐다라고 좀 생각이 어려운 상황인데 네네. 다시 통합 얘기가 나오니까 우려의 목소리가 큰 거는 자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예. 그리고 대구 경북 행정통합 반대하는 성명서를 통해서 이 대구 경북 통합은 개헌의 문제다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이건 어떤 의미죠? 그렇습니다. 개헌이라는 것이 정치 체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행정, 중앙과 지역을 어떻게 균형되게 발전시키고 운영되느냐의 문제도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헌법 정도에서 논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대구 경북 얘기도 있었지만은 전남 광주 얘기도 있었고요. 그죠? 네. 부울경 얘기도 있었습니다. 국토가 워낙 수도권 중심으로 편중되고 집중되다 보니까 이 지역 지방에 대한 어떻게 균형되게 발전시키느냐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과 또 정치인들이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고, 네. 지난번 총선에서 우리 지역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권오을 후보 같은 경우는 개헌을 통해서라도 지역을 발전시키고 유지시키는 안을 넣겠다. 이렇게 강조한 기억이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대구 경북 통합 하나만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다. 법률상의 수준에서 정리될 사안이 아니고 나라 전체 운영과 관련된 그런 문제다.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제를 택할 것이냐, 내각제를 택할 것이냐, 다른 정치체를 택할 것이냐,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다.
시급하다. 뭐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행정구역 변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공론화위원회에서는요. 네네. 또 공론화위원회에선 이 수의 토론도 생략하기로 발표를 했는데요.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더 필요한 시점에서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제가 뭐 거의 매일 아니면 아침 저녁으로 지역 언론도 체크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제 오늘 또 얘기 나오는 것이 공론화위원회가 또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 현재 이 일정 예정된 일정을 그대로 추진하는 게 맞겠느냐에 대한 아마 회의론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때 상황에 맞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뭐 7, 8월 예정된 뭐 공식화된 건 아닙니다만은 기 발표된 그런 일정대로 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그 언론의 보도를 들었습니다. 그럼 의원님도 같은 입장이신 거고요. 지금 일정은 맞지 않는다는 말씀이시고요. 뭐 단순한 그 여론조사 나온 걸 그대로 제가 인용한다는 것도 무리입니다만은 적어도 대다수 경북 대구 도민과 시민들의 의견이 합치가 돼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그 찬반의 문제가 아니고 관심이 없다 이런 평가도 있기 때문에 과연 공론화가 되고 있느냐, 공론화위원회가 공론화를 만들고 있느냐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기를 여쭤본 이유는요. 권영진 대구시장이 오늘 얘기한 거에 시점을 꼭 2022년으로 못 박지 않아도 된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기 때문에 한번 의원님께도 여쭤봤던 거고요. 제가 본 기사하고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내년에 또 대선이라는 큰 정치적 일정이 있습니다만은 지방 소멸이 되는 지역 불균형이 아주 극단화된 이 상황에서 이제 치러지는 아주 의미 있는 대선인데요. 그런 공간에서 정말 지역 균형 발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것이 광역 단위의 지자체를 통합하는 것이 선인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 함께 논해지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분 지사님하고 시장님께서도 제가 말씀 꼭 안 드려도 이런 부분까지 아마 고려해서 지금 도전과 시정에 임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일정이 아직 뭐 확실하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 계획은 나왔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유동적인 것이죠.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다면 청취자 여러분께 말씀해 주시죠. 뭐 대구 경북 행정 통합 관련돼서만 좀 물어봐 주셔 그런데요. 처음도 그렇고 마지막도 그렇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을 내세운 우리 두 분 지도자, 지역 지도자의 왜 했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은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역에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많은 국회의원님들, 그다음에 정치인들과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시간 관계상 대구 경북 행정 통합에 대해서만 여쭤봤는데 다음번에 또 연결이 가능하다면 다른 이슈로도 또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역의 코로나 때문에 여전히 힘든데요. 추경에 뭐 예산 중입니다만 심사 중입니다만은 많은 지역 소상공인들, 농민들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안동 예천에서 일어난 산불 관련돼서도 충분하게 보상,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도 애를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과 함께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김성수의 세상 읽기,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아쉽게 수상까지 이어지진 못했지만 이 BTS가 그래미에 노미네이트 되고요. 피날레 무대를 장식하면서 미국 언론들의 주목을 받았는데 BTS뿐만이 아니라 한국인이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한 분이 또 있죠.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심지어는 그 아카데미상과 그래미상이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 그런 효과까지 내고 있는 바로 그분이 경력 56년차 배우 윤여정 씨입니다. 네. 한국 배우로서도 최초고요. 또 한국인 여성으로도 최초로 아카데미 연기상 후보에 지명이 되는데요. 윤여정 씨는 공식 배급사를 통한 그 소감에서요. 네.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상을 탄 거랑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참 멋진 소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에 연연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만큼 자신이 자신감을 가지고 연기를 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노미네이트만으로도 상을 탄 거나 같다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경쟁을 싫어한다. 그래서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고 또 그 응원을 받아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가 한 것들을 갖다가 다시 한번 반추해보고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감동케 또 하고 있습니다. 이 윤여정 배우님이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74시예요. 74세 이렇게 최초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후보에 오른 건데 또 이번 공로를 다른 분께 돌리는 모습도 인상적이었고요. 영어로도 굉장히 위트 있게 인터뷰를 잘해서 더 큰 사랑을 받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인터뷰 때마다 자기랑 함께 지금 그 커리어를 쌓고 있는 이인하 PD에게 이렇게 감사를 표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이제 이인하 PD가 이 시나리오를 갖다가 전해줬는데 그때 그랬대요. 난 이제 힘들어서 못해.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읽어보시라고 하면서 꾸준히 설득을 했고 그 미국에서도 이게 독립 영화거든요. 실제로 20억밖에 안 들어간 영화예요. 저예산 영화요. 네. 예, 할리우드에서 순 제작비가 20억이라면 그거는 진짜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2억 갖고 영화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PD한테 그렇게 귀여운 항의를 할 수가 있었던 거라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이인하 PD 덕에 이렇게 그 좋은 기회를 얻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정말 그 겸손한 분이 그 윤여정 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 영어로 위트 있게 인터뷰를 해가지고 대단히 사랑을 받고 있는데 영어를 본인 스스로가 그래요. 잘하는 영어가 아니다. 자기는 생활 영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젊은 나이에 결혼하고 미국으로 이민 갔잖아요. 그랬죠. 그런데 남편은 집을 전혀 돌보지 않았고 시급 3,000원 받으면서 고생고생 미국 이민생을 했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먼저 한국으로 가버리기까지 했어요. 네. 그런 상태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배웠던 영어. 그래서 누구보다도 굉장히 위트가 있고 뭔가 좀 촌철살인의 뼈가 있는 그런 말들을 참 잘합니다. 네네. 이번에도 이제 AP통신과 화상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영어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이인하 PD하고 지금 같이 자가격리 중인데 둘이서 축배를 들겠다. 그런데 문제는 이인하가 술을 전혀 못한다. 그래서 나는 혼자 먹어야 된다.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거기 So I need to drink by myself라고 얘기했던 게 그 얘기를 나올 때 이제 다들 빵 터졌거든요. 그래서 AP가 이 말을 그냥 이 화상 인터뷰 제목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그동안 고생했던 모든 것들이 오히려 다 탄탄한 윤여정을 만들어낸 그런 아주 유니크하고 쿨한 그런 매력이 돼가고 있어서 그것도 참 인상적인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영어 이야기가 나올 때도 굉장히 윤여정 선생님의 성격이 보이는 게 나는 길게 못해서 재밌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신 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멘트 하나하나도 시나리오 받을 때도 난 이거 힘들어서 못해 이렇게 하셨다가도 또 이렇게 잘해서 노미네이트 되기까지 했는데 윤여정 배우가 열연한 영화 미나리가 6개 부문에 이제 후보가 되는 기록을 또 세운 거죠.
맞습니다. 지금 아카데미 작품상, 각본상, 감독상 사실상 가장 알짜배기 3개 이거를 다 노미네이트 돼 있습니다. 네. 특히 저는 이 미나리의 각본이 너무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너무 재밌으셨다고도 얘기하셨잖아요. 예, 재미도 있지만 네네. 이게 각본이 정말 좋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단지 영화 시나리오는 이야기 자체가 재밌다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이야기 속에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많은 상징들과 또 그 상징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의 그 오늘의 현실을 잘 보여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뚜렷하게 작가의 메시지도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각본에 참 골고루 잘 배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작품상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감독상, 각본상 중에서 하나 정도는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나무주연상 후보에 올라 있습니다. 스티븐 연이. 네. 그리고 윤현정 씨가 여우조연상 후보에 있죠. 그리고 음악상도 오리지널 스코어라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 영화에 쭉 깔려 있는 그런 영화 음악상 후보에 또 올라 있어서 6개 부문 후보에 올랐는데 지금 윤여정 씨가 겨뤄야 되는 사람이 올리비아 콜맨, 아만다 사이프리드 그리고 뭐 글렌 클로즈 네. 이런 사람들과 네. 겨뤄야 돼요. 네. 글렌 클로즈 같은 경우도 얼마나 대배우입니까, 사실. 우리가 글렌 클로즈 하면은 위험한 정사를 통해서 기억을 많이들 하고 계실 텐데, 네. 근데 이번에 할머니 역을 똑같이 했거든요. 근데 전형적인 미국 할머니를 보여줬고, 네. 우리 윤여정 씨는 아주 유니크한 그런 비전형적인 할머니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한국 할머니로도 그런 할머니 별로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혼자 딸을 키우면서 생활 현장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터득한 화투 솜씨를 자랑하는, 그리고 걸쭉한 입담을 심지어 욕설까지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할머니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 할머니는 굉장히 동양적인 이미지인데 실제로는 굉장히 쿨하고 개인주의적인 그런 그 지혜를 대사로 툭툭 던져주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 윤여정 씨를 볼 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 여자는 분명히 동양 여자인데 어떻게 서양 사람처럼 이렇게 행동하지? 뭐 이런 느낌. 그러면서 또 중간에 돌연 뇌졸중에 걸렸을 때 그 연기는 그건 정말 진짜 뇌졸중에 걸려갔던 사람 아닌가 할 정도로 깊이 있는 메소드 연기를 보여주거든요. 네. 이제 이런 모습들이 글렌 클로즈가 연기하고 있는 거하고 확실하게 대비가 돼서 저는 강력한 여우조연상 후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글렌 클로즈가 8번이나 지명이 됐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막강한 경쟁자인데 결과는 언제 나죠? 결과가 지금 4월 25일, 네. 현지 시간으로 4월 25일이니까 우리 시각으로는 26일이 될 것 같은데. 네, 다음 주에. 그때 아마 아침에, 26일 아침에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좋은 낭보가 들릴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은 사상 최초 기록이 굉장히 많아요. 네. 최초 이런 말이 많이 붙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실제로 그래미가 완전히 백인들만의 잔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BTS를 그냥 시청률을 끌어내기 위한 도구로 삼아가지고 굉장히 미국 언론들이 비난을 쏟아냈거든요. 네, 그래미가 BTS를 잃었다 이런 제목도 많이 봤는데요. 네. 예. 근데 그런 반면에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지금 남녀 주조연상 후보 20명 중에서 유색 인종이 무려 9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2명의 아시아계 배우가 나무주연상 후보에 나란히 올랐고, 네. 그리고 미나리의 윤여정 씨를 비롯해서 그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후보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아시아계 미국인 여성 최초로 작품상 후보에 올라 있는 한국계 미국인 프로듀서 크리스티나 오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지금 감독 같은 경우도, 감독상 같은 경우도 역시 노매드랜드를 감독한 그런 아시아계 미국인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이제 다양성을 품은 헐리우드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에 반면에 그래미상이라든가 골든글로브상 같은 경우는 백인들 위주의 수상들을 하게끔 했기 때문에
선명하게 대비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색인종도 이렇게 최초로 많이 올라가는 것도 처음이고 과연 윤여정 배우가 이번에 수상까지 이어질지도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또 이 얘기를 나누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세상 읽기 김성수 시사평론가였습니다.